우리들의 영원한 정은쌤 위쌤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 문법 공부를 꼭 해야 하나?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문법을 영어에 쓸 수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드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법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일기를 썼나 한번 기억나세요?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을 뭐 했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일기를 썼을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났다. 나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다.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먹었다. 나는 학교에 갔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점심에 밥을 먹었다. 점심 먹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았다. 재미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TV를 보았다. 재미있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었다. 저녁 먹고 나서 숙제를 했다. 그리고 잤다. 이게 무슨 맨 놀고 먹는 얘기뿐입니다. 저만 이렇게 일기를 썼나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방금 봤던 일기를 영어로 써보았습니다. I got up in the morning, I washed my face and combed my hair. I ate breakfast, I went to school, I studied at school. I ate lunch, after lunch I played with my friend in the playground. It was fun, I came back home after school. I watched the TV, it was interesting. I ate dinner and I did my homework, I went to bed.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말로 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 일기가 정말 유치했지만 영어로 옮겨 놓으니까 좀 있어 보이나요? 방금 본 영어는 우리말과 똑같은 수준의 말입니다. 영어로 이 정도 쓰는 것도 훌륭하다고요? 정말 이 정도 영어 실력도 안 되는 분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영어도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시며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영어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에게는 위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반드시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봤던 초등학교 일기 문장을 좀 더 있어 보이는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은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하루 동안 열정적으로 살아갈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다. 나는 집 근처 호숫가를 따라 산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났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도중 길가에 핀 예쁜 코스모스를 봐서 기뻤다. 엄마는 정성이 담긴 맛있는 아침을 차려놓았다. 엄마는 우리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늘 헌신하셨다. 솔직히 말하면 감사의 마음을 어머니께 표현하지 못했다. 엄마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고 있다. 나는 사랑 많으신 엄마가 계셔서 행복하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새로 전학 온 친구 제이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담임선생님은 그를 내 옆에 앉게 했다. 그는 매우 수줍음이 많아서 주위의 다른 친구들에게 뻘쭘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와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고 그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다.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해드렸고 엄마는 친구를 도와준 나를 자랑스러워 하셨다. 잠들기 전 나는 내 자신이 남을 보살피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런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여러분, 방금 전에 본 초등학교 일기보다 훨씬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장들을 영어로 옮겨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어로 쓰는 문장은 우리가 배운 문법,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주로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윗쌤이 문장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뭐였죠? 주어와 동사를 찾아라, 이거였습니다. 네,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무엇인지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어 목적어 그리고 수식어구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위 문장들을 영어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아침은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하루 동안 열정적으로 살아갈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아침입니다. 주어는 우리말로 은느니가로 끝난다고 했죠. 동사는 뭐뭐이다, is, 비동사가 동사입니다. 우리는 문장의 이 형식에서 이 비동사를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은 시간이다. Morning is the ti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침은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죠? 첫째,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눠야 됩니다. 첫째,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둘째, 하루 동안 열정적으로 살아갈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문장을 영작하려고 할 때 우리말을 나누고 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먼저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를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Morning is the time 이란 말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침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Morning makes me feel good 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물론 time이란 말이 없으면 이렇게 써도 되죠. time이란 말을 하려고 하면 Morning is the time when I feel good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서 when은 앞에 time을 받고 있는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에 대해서 다음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은 나를 기분 좋게 해주거라 문장이 해결되었죠. 이제는 하루 동안 열정적으로 살아갈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다를 영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Morning is the time when I feel good 이란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문장을 쓰려면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윗쌤이 또 강조한 것이 주어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접속사 and를 적고 아침을 또 써도 되지만 한 번 나온 명사는 대명사로 받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morning을 대명사 is로 받아줍니다.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을 영어로 쓰면은 it gives me energy. 어떤 에너지죠? 열정으로 살아갈 에너지죠. 그래서 여기에 살은 부정사 형용사 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energy to live, 그죠? 살 에너지. 열정적으로, 영어로 뭐죠? passionately.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동안은요, throughout the day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 할만하죠? 이렇게 우리말을 영어로 쓰려면 먼저 우리말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어 문장을 떠올려 보는 거죠.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시다 보면 영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영어로 쓰려고 해보세요. 자기 수준에 맞는 문장부터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이 매일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자신도 모르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훈련은 완벽함을 만든다. Practice makes perfect.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는 좀 더 속도감을 내보겠습니다. 나는 집 근처 호숫가를 따라 산책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났다. 자, 이 문장에는 비교급과 부정사의 부사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급은 아직 안 배웠죠? 하지만 부정사 부사용법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요. 첫째, 나는 오늘 아침에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났다. 이 문장하고요. 집 근처 호숫가를 따라 산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나는 오늘 아침에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났다를 써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뭐보다니까 비교급을 쓰는 거예요. 자, 나는 일어났다 영어로 뭐죠? I got up. 가고죠. got up. 그 다음에 더 일찍 비교급 earlier than 뭐보다 평상시보다 usual. 평상시와 같이는 as usual이죠. 그런데 평상시보다는 usual 여기 쓰면 되죠.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이렇게 쓰면 되죠. 나는 오늘 아침에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났다 이런 문장이 되죠. 그런데 왜 일어났죠? 집 근처 호숫가를 따라 산책하기 위해서. 여기에 바로 부정사 부사용법 목적을 사용하면 됩니다. 해석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책하기 위해서 산책하다 영어로 to take a walk. 뭐를 따라서? 호숫가를 따라서 along the lake. 어디에 있는 내 집 근처 near my hous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I got up earlier than usual this morning to take a walk along the lake near my house 이렇게 쓰면은 두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오른 도중 길가에 핀 예쁜 코스모스를 봐서 기뻤다. 자, 이 문장도 두 문장을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뭘 하냐면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도중 이 문장하고요. 길가에 핀 예쁜 코스모스를 봐서 기뻤다. 이 두 문장을 나누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 들어간 문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분사 구문하고 오형식, 문장의 오형식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도중을 영어로 쓰면 먼저 분사 형태로 쓰면 되죠.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도중 그럴 때 coming back from my work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 문장이 분사 구문이죠. coming back, 누가 돌아오죠? 내가 돌아오죠. 그래서 컴마 다음에 I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길가에 핀 예쁜 코스모스를 봐서 기뻤다. 그러면 길가에 핀 예쁜 코스모스를 봤다라고 적어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또 뭘 적어야 되죠? 그 본 것이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saw the blooming cosmos along the road.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문장이 끝났죠? 주어 동사. 그러면 또 접속사 and를 적어야 되죠? 그리고 and. 그리고 앞 문장을 받는 it made me happy. 이렇게 적으면 되죠. 오형식이죠? 다음 문장은요. 엄마는 정성이 담긴 맛있는 아침을 차려놓았다. 여러분, 엄마가 아침을 차려놓았다 그러니까 뭐 식탁을 차리다 영어로 뭐 set the table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준비한 거죠. 뭘 아침을. 그래서 mom prepared breakfast 이렇게 쓰면 되죠. 어떻게?
정성이 담긴이 뭘까요? 정성이 뭐죠? 사랑이 담긴 거죠. 엄마의 사랑이. 그래서 with a loving heart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마음이 담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다음 문장은 엄마는 우리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늘 헌신하셨다. 이 문장에 들어간 문법은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과 현재 완료의 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헌신하셨다. 그러면 엄마를 대명사 she로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헌신하셨다가 영어로 devoted oneself to 엄마니까 herself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헌신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현재 완료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She has devoted herself to taking care of my family. 뭐뭐를 돌보다가 take care of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to 다음에 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온다고 그랬죠? 이거 동명사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장은 솔직히 말하면 나는 감사의 마음을 어머니께 표현하지 못했다. 이 문장에 들어간 문법은 독립부정사와 현재 완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독립부정사 배웠죠? To be honest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리고 나는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쓰면 되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쓰는 거죠. have 플러스 pp. I have not expressed my thankfulness. 어떤 마음으로 그럴 때 in my heart. 누구에게? 그녀에게. to her. 이렇게 적으면 되죠. 엄마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에 들어간 문법은 조동사 can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럴 때 I cannot thank you enough. 이렇게 쓰면 되죠. 엄마에게 감사하니까 I cannot thank her enough.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뭐에 대해서? 그녀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헌신이 devotion이죠. 사랑은 love고요. 그래서 for her devotion and love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문장은요. 나는 사랑 많으신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하다. 이 문장에 들어간 문법은 부정사, 부사 용법 중에 뭐뭐 해서 뭐뭐 하니 이런 원인이 있었죠.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이러면 되죠. 왜요? To have such a lovely mom 이렇게 적으면 되죠. 왜? 그런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계셔서 이런 말이죠. 부사 용법 중에 원인입니다. 자,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새로 전학 온 친구 제이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 문장에 들어간 문법은 동명사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on ing 표현을 썼죠. 그래서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on arriving at school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영어로 나는 알게 되다 이런 표현이 I learned to know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뭘 알았죠? 새로운 전학생이 있다는 걸 알았죠. 네, 그래서 that을 적어주면 됩니다. 왜요?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접속사 that을 적어준 거죠. know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 that을 적은 겁니다. There was a newcomer Jason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다음 문장은 담임 선생님은 그를 내 옆에 앉게 했다. 그러면 이 문장에 들어간 문법은 문장의 오형식 중에서 사역동사가 들어간 겁니다. 이 문장에서는 내가 제이슨과 앉고 싶어서 앉는 게 아니죠. 선생님께서 앉도록 시킨 거죠. 사역동사는 뭐뭐 하도록 시키다 이런 의미였죠. make, have, let. 그나마 엄청 강조된 거는 make지만 그보다 좀 부드러운 건 have가 있죠. 그래서 have를 쓴 겁니다. let은 내가 앉고 싶어서 앉는 거죠. 뭐뭐 하도록 허락한 거죠. 그래서 have를 쓰면 됩니다. 자, 담임 선생님이 영어로 뭐죠? My homeroom teacher죠. My homeroom teacher had, 과거니까 had 목적어 him. sit next to me 이렇게 적으면 되죠. 다음 문장은 그는 매우 수줍음이 많아서 주위의 다른 친구들에게 뻘쭘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말이죠. 그는 못모인 것처럼 보였다. 자, 이 문장에 들어갈 대표적인 문법은 so that 구문입니다. 못만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먼저 문장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he seems to be 그는 어떤 것처럼 보였다? shy 이런 거죠. 매우 그러니까 he seems to be so shy that 이렇게 쓰면 되죠. 뒤에 주어 동사도 나와야 되겠죠. 접사 that이 있으니까 she felt 어떻게 느꼈죠? 뻘쭘하게 느끼다 영어로 feel awkward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니까 felt awkward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뻘쭘하게 느꼈죠? 주위의 친구들이죠. around his classmates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문장이요. 나는 그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와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에 들어간 문법은 부정사 명사용법과 부사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 나는 그와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다 이 문장하고 그를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와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다. 이 문장을 쓰면은 I tried to talk with him a lot 이렇게 쓰면 되죠.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쓰다 이런 말이죠. try ing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이런 뜻이고요. I tried to talk to him a lot 이렇게 쓰면 됩니다. 왜요? 그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몸 하기 위해서 부사용법이죠. 그를 편안하게 만들다 to make him comfortable. 편안하니 comfortable이죠. 그래서 I tried to talk with him a lot to make him comfortabl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해드렸고 엄마는 친구를 도와준 나를 자랑스러워 하셨다. 이 문장에 들어갈 문법은 동명사입니다.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해드렸고 이 문장을 먼저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쓰면 되죠. 접속사 when I told my mom 그렇게 쓰면 되겠죠. 뭐를 말했죠? 오늘 있었던 것 what I did today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그녀가 어때요? 나를 자랑스러워한 거죠. 뭐 하는 거? 친구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가 be proud of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면 she was proud of 이런 말이죠. 그런데 뭘 자랑스러워한 거죠? helping my friend 친구를 도와주는 거죠. 근데 누가 도와주는 거죠? 내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동명사 앞에다 쓴다고 그랬죠. 뭘로? 소유격, 목적격으로. 그래서 She was proud of me helping my friends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요. When I told my mom what I did today, she was proud of me helping my friends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잠들기 전 나는 내 자신이 남을 보살피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런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이 문장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까요? 잠들기 전 그런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이 문장하고 나는 내 자신이 남을 보살피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이 두 개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잠들기 전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를 먼저 쓰고 싶어요. 그래서 before falling asleep that nigh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날 밤에. 여기에 들어간 문법이 분사인데 여러분 무조건 접속사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접속사를 써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before를 적은 겁니다. 왜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어 I는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래서 바로 before falling asleep 잠이 들다. 언제? 그날 밤 that night 이렇게 쓰고요. 나는 뭐뭐처럼 느꼈다. I felt like 어떻게 느꼈다? 보살피는 사람, caring person이죠. 그리고 and 또 그리고 어땠어요?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and 그리고 나는 자랑스러워하다 I was proud of 내 자신 myself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후반부에는 선생님이 좀 빨리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너무 영상이 길면 지루할까봐 여러분이 좀 빠르게 수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문법이 분명히 영작하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문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오늘 영작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영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실제로 훈련이 이어지면 어때요? 글로 써지고 그러니까 말로 스피킹으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리딩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문법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위생과 함께 문법의 정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